예, 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어제부터 이른바 윤석열 퇴출 펀드를 제 개인이 5천만 원 한도로 지금 모으기 시작했는데, 저희 당이 늦어서 저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당이 아직 펀드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제가 먼저 한번 테스트용으로 해봤는데, 5천 한도는 지금 넘어갔어요. 근데 당에서 늦다 보니까, 이왕 먼저 시작한 거, 좀 더 해서 좀 당에다 먼저 좀 필요한 부분을 내라.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이 펀드는 대부분 당에다가 내는 거기 때문에 어, 우리 당이 3% 이상 받으면 다 환수가 되는 것들이에요. 되는 것들이니까 제가 당을 좀 지원하고 좀 최대직 캠프도 지금 아직 후원 계좌가 못 열려가지고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거기도 좀 펀드로 저도 빌려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펀드를 좀 더 모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 펀드가 아마 오늘 오후쯤 올라온다고 지금 예고가 돼 있거든요. 마지막 선관위에 이제 재가가 남아 있는데 당 펀드가 되면 주로 이제 우리 당원들은 다 당 펀드로 들어가세요.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한 30에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내면요, 한 3개월 뒤에 돌려받는 거고, 지금 변희재 펀드는 6개월 만에 돌려받는데 당 펀드는 3개월 만에 돌려받거든요. 그 어느 경우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호남우당이 정당 득표율 3%를 확신하는 분들만 내세요. 3%가 못 되면은 환수 못 받는 수가 있기 때문에 3%가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내면은 3개월 뒤에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개인 펀드를 그대로 좀 가긴 가되, 일단 당 펀드가 열리면은 당 펀드에다가 집어넣으시고요. 당 펀드가 열리기 전에, 그리고 당원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 개인 펀드로 하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 펀드도 명칭이 윤석열 퇴출 펀드고 당 펀드도 윤석열 퇴출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이 하는 거고요. 지금 5천만 원이 넘어갔는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제 개인 펀드는 6개월 뒤 상환이고요. 당 펀드는 3개월 뒤 상환이니까 3개월 뒤에 받겠다고 하면 당 펀드를 이용하시고요. 어쨌든 다 돌려받는다. 그리고 저는 당하고 약간 다른 거는, 저는 이 돌려받는 거와 별개로 제가 이 태블릿 조작 범죄로 지금 이 놈들을 퇴출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태블릿 조작이 전 국민에게 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이 책이 아마 10만 부, 20만 부 확 나갈 거기 때문에 저는 환수를 받든 안 받든 이 책을 받는데 이 제 개인 수익으로 뭐 한 5천 1억 정도는 손쉽게 갚을 수 있을 거니까, 태블릿 범죄로 윤석열을 퇴출시키자 이런 분들은 또 제 펀드를 쓰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뭐 당 펀드에다 넣든 제 펀드에 넣든 모조리 윤석열 퇴출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거의 100%다 돌려받을 겁니다. 어. 자, 그리고 오늘은 이 권윤지 돌풍이 어제 오늘 이 펜코를 중심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 펜코라는 데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다가 오늘 이제 처음 들어가서 보니까 이준석을 따르는 그 또라이들, 그런 애들이, 이 20, 30대 애들, 루저? 그런 애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준석을 추종하는 놈들 자체를 내가 사람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내가 정서적 이해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정신머리가 갇혔으면 어떻게 이준석을 지지하고 이준석을 추종할 수가 있나? 난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저런 인간들은 내 레이더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권윤지 작가, 28살짜리 화가이자 작가인데 이화여대 미대 출신이고, 따져보니까 서양학과여서요, 제 약혼자랑 같은 데를 나왔더라고. 권윤진 작가가 이 밤뱀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밤뱀이란 표현보다 잘못된 뱀이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히 안희정 사건에 안희정 보좌관 출신이다 보니까, 안희정 특보인가요? 뭐 인턴인가? 하여튼 나이가 어렸을 테니까. 그래서 안희정 그 성폭행 사건을 전말을 다 알고 있어서, 야, 이런 거는 어떻게 성폭행으로 뒤집어 씌우냐, 여자가.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입만 나불나불나불 거리는 이준석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걸 쥐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갖고 2030, 이 이른바 빼미를 안 좋아하는 남성층에 지금 강하게 어필이 돼서 펜코를 들고 있고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나무위키에 갑자기 우리 소나무당이 1위에 올라가서 그쪽도 좀 이제 일반 소나무당하고는 좀 정서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데가 아닌데 펜코에서 시작된 게 나무위키까지 넘어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윤지 돌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간조선에서 이걸 잡았습니다. 이게 주간조선이 권윤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펜코를 뒤흔들기 때문에 이준석이의 뒷배는 조선일보잖아요. 이준석을 지켜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지금 좀 굉장히 음해성 기사가 나왔습니다. 음해성 기사가. 자, 안희정 충남도지사 후보의 대선 캠프 청년팀 상근 사무원으로 활동했던 권 작가는 안희정 미투 사건 이후 안티페미니즘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났던 성비 사건들에 대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내용을 서슴없이 주장해 논란이 됐다. 정철승 대변인은 소나무당은 반페미니즘 반유라이트 운동가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현역 화가이자 지필 작가인 권윤지 작가를 청년 여성 인재에 영입했다. 정철승 대변인도 조작 미투에 걸려 있거든요. 정철승 대변인 성희롱 나오는데요. 저는 정철승 대변인이 저는 진보 좌파 활동가라고 봤으니까 제가 기사를 보니까 후배 여변호사를 성희롱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뻔하지 저 민변 애들 또 그 운동권식으로 또 어디 술 처먹다가 또 했나 보다 이런 줄 알았는데 정철승 변호사가 성희롱했다는 그 여자 변호사는요 전광훈 목사의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변협이 이렇게 정파를 이렇게 배려하다 보니까 진보 쪽에 정철승 보수 쪽에 이렇게 그 여자분 이렇게 했나 본데 아니 정신이 돌지 않고서야 정철승 변호사가 정광훈이를 얼마나 때렸겠어요. 근데 그 정광훈의 채찍인 여자분으로 성희롱하면 그거 죽는 거잖아요. 그건 보나마나 죽는 길 아니겠어요, 그거? 그걸 했겠냐고 상식적으로. 저도 잘 알아요, 그 변호사.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 변호사하고 이 권윤지 작가가 친했나 본데 2차 가해가 우려되는 내용에서 이게 최대 문제입니다. 이 성폭력 성희롱 문제에서 2차 가해 이게 최대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정 변호사가 희롱한 그 여성은 그거는 전광훈 최측근으로서 정철승 변호사가 헷가닥 돌지 않고는 그건 불가능하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2차 가해잖아. 2차 가해인데 그러면 정 변호사 같은 사람은 무조건 이 사람은 가해자로 낙인 찍혀서 이 사람 자체는 물론이고 제3자조차도 정철승은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나? 그게 2차 가해 논쟁이거든요. 제가 정말 그 대학 때 성폭력 조작 사건 할 때 그놈의 2차 가해 문제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얘는 억울하다, 얘는 안 했다 이게 2차 가해가 돼버리면은 그냥 찍으면 사건이 끝나는 거 아니냐. 그 논쟁이거든 사실은. 물론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진짜 성폭행이 벌어졌어. 근데 남자들 몇 명이 짜가지고 여자한테 뒤집어 씌워. 그런 경우에 이 여자가 꽃뱀 아니었냐? 이거 정말 무지막지한 2차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그 현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100%다 너희는 입도 열지 마. 이게 온당하냐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이런 경우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접근하는 거지 원칙을 딱 적으면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권윤지 작가는 파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책을 썼고요. 지금 소나무당의 비례 5번인데 안희정 지사의 팬클럽에 안희정 지사 팬클럽이 아직까지 있어. 대단하네. 안희정 지사 팬클럽이 권윤지 씨를 밀었다. 우리 소나무당 투표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라고 우린 당원 투표한 거니까. 안희정 충남지사 비서 출신의 어청식 후보 또한 2차 가해 사실 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는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은 2차 가해라는 얘기인데 안희정 지사 사건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잖아요. 이거 일반적인 성폭력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 성폭력이 맞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특수한 사례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희정은 억울하다. 그 말조차 못하게 하는 거는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건들을 기본으로 이 펜코에 들어간 적은 없죠. 김성수 TV 나와서 방송을 했을 뿐인데 그 방송이 계속 펜코를 타고 다니면서 지금 돌풍 일으키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이 저는 20, 30대 남자들을 끌고 다니는 거는 온당치도 않고 위험하고 도움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 이 문제를. 그냥 오직 20, 30대 애들을 선동해서 표를만 얻으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얘기하는 게 불필요한 얘기를 해. 이거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선동으로 대립만 갈등만 시켜가지고 표만 얻는 그런 짓거리 한다고. 이준석이가 대표적으로 여성부 해체예요. 여성부 해체는 구호적으로는 가능한데 집권 여당을 했을 때 여성부를 해체하는 것보다는 여성부 안에 있는 잘못된 내용들을 도려내는 게 그게 우선이거든요. 진짜 끊임없이 남녀 갈등만 부추겨서 그걸로 먹고 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도려내면 되는 거지. 여성부 해체라고 밀고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 남녀 갈등이 터져서 아예 되지도 않아. 그 여성부 해체 팔아먹어서 지금 윤석열이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성부 해체 했어요, 안 했어요? 되지도 않아. 여성부를 해체하려면 딱 이거예요. 여성부가 하는 기능 중에 기획재정부와 연관된 거, 노동부와 연관된 거, 복지부 연관된 거 쫙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기능들을 해당 부처로 넘기는 거죠. 여성에 관한 부분들을 여성 노동 부분, 여성 기획재정 부분, 뭐 여성 벤처 부분 이걸 다 넘겨버려서 각종 여성 정책들이 각 전문 부서에 들어가 있는 게 효과적이냐, 아니면 여성을 따로 떼가지고 만드는 게 효과적이냐, 이거는 정책의 효율성의 문제인 겁니다. 이게 남녀 갈등이나 성차별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효율성을 먼저 봐야 되는 거야. 왜? 아니, 어떤 경우든 여성 정책은 있어요. 어느 나라든. 그게 없는 경우는 없어. 예를 들면, 아니, 출산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출산 문제가. 그럼 그런 정책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출산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할 거냐? 출산 플러스 여성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여성부가 따로 있을 거냐?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 정책의 효율성을 따져야 돼. 그러면 장단점이 둘 다 있어요. 장단점이. 여성으로 묶어놓으면은 일반적으로 정책을 좀 더 파워풀하게 통과시킬 수가 있겠지. 반면에 어떤 부작용이 있냐? 쓸데없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왜곡된 그 괴물 페미니스트 밥그릇 역할하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만 잘라내면 되지 않겠냐? 지금 현재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올바르고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냐 섬세하게 따져야 할 문제인데 이준석이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여성부 해체 확 지르고 표 먹고 끝나는 거고, 또 엄청난 문제 일으켰잖아요. 2030 남자들을 선동해야 되는데 이제 여자 가지고 다 뽑아 먹었으니까 야 이제 노인 가지고 뽑아 먹자. 노인 지하철 그 유로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정책 가지고 또 2030 표를 빼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되지도 않아. 내가 말하는 거는 노인 지하철표를 이제부터 유로 바꾼다고 되지도 않고 그거 무시무시한 후폭풍이 벌어집니다. 그런 거는. 이미 이거 2000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타고 다니면서 일정 정도의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낸 겁니다. 대표적으로 노인 택배. 노인 택배가 청년 택배보다 왜 경쟁력이 있습니까? 청년 애들이 다니면은 그건 교통비가 들어가는데 노인이 무료로 지하철을 타기 때문에 그만큼 단가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갖고 노인들이 이 먹고 사는 시장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없애버리면 노인 경제권이 무너지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리고 보건복지 체계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건보 체계, 지금 윤석열이가 이 건보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작정했는데 의사들을 무한정 늘린다 이거야. 지금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이씨, 변호사는 쪽수 늘렸는데 의사는 왜 못 늘리냐? 안 돼. 변호사는 쥐가 클라이언트 뒤통수 쳐서 해먹으면 되는 건데 의사는 건강보험 재정을 빼먹어요. 개인 병원들 보세요. 매출의 7, 80%가 건강보험이야. 그럼 건강보험은 지금 한정돼 있죠. 의사가 2배가 늘어났어. 그럼 건강보험은 2배가 고갈되게 돼 있다고 이게. 이걸 윤석열이가 숨기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그럼 거기다가 노인들이 오면요. 이건 최대희 대표가 발표했는데 똑같은 환자인데 노인이 한 명이 건강보험을 10배를 더 쓰게 돼 있다. 그런 대한민국의 노인 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은요. 무조건 노인들이 병원에 안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지하철 타고 돌게 만드는 거야. 지하철 타고. 안에 들어 누워 있으면은
계속 몸이 허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노인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정책이 건강보험을 지키는 정책이거든.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계속 노인들 아침에 일어나면 지하철 타고 빙빙빙 돌면서 운동도 하고 걸어 다니고 그리고 돌다 보면은 떡볶이도 사 먹고 민생 경제 이런 거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노인들이 청년들 돈을 뺏어갑니다. 노인들 죽여 표만 빼먹고 가는데 그 정책이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놈이 20, 30대를 끌고 다니면 안 돼요. 이 친구는 어쨌든 그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면서요 부당한 대우를 안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분명히 있어요. 이거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뭐 크게 평등을 위배하는 법안은 못 나오지만은 이 뭐 대표적으로 이거 사람들이 생각 못 하는데 왜 정치권이나 경제권에서 여성 리더가 못 나오느냐? 난 못 나오는 게 거의 뭐 한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이 정치권이나 경제권에서는 야밤 술자리에서 결정해버리거든. 거기에 여성이 끼기가 상당히 어렵죠. 젊은 여성은 낄 수 있지만 나중에 애 나오고 이러면은 육아하고 이런 문제 끼면은 어떻게 그 자리에 낍니까? 밤 12시에 가라오케에 어떻게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결정된다니까 일의 상당수가. 그럼 너희 미디어 치는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내 관계사들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같이 가는 거야 거기에. 예를 들면 협력사하고 중요한 게 있어. 근데 협력사하고 가라오케에서 밤 12시 결정이나 그럼 나하고 직원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여성 직원 따라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무지하게 많아. 하여튼 법적으로 설명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럼 권윤지 작가는 그걸 모르겠냐고. 지금 이 사람 자체가 사회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밤뱀이라 한다는 얘기는 여성이 전혀 차별받고 있지 않고 잘 되는데 너희 왜 그러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밤뱀이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걸 하지 않고 이준석처럼 지들이 해먹으려고 돌격 앞으로 해서 갈등 붙여서 해먹는 거 똑같아. 이준석이나 뺨이들이나 그렇게 해결하지 말자는 거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손에 잡히는 일을 해결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양성평등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안 봐도 뻔하지 뭐 할지. 이준석이랑 똑같이 남녀 갈등 조장해서 빼먹는 애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권윤지 작가가 국회에 들어가서 양성평등원을 뒤집어 엎어버린다. 그건 저까지 가능하죠. 내가 장책 봐가지고 야 이런 거 빼, 이런 거 빼,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이준석 같이 갈등 주장해서 해먹는 거 다 빼. 해결할 수 있잖아. 문제 해결을. 그래서 이 2030 남성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리더는 이준석이 아니라 권윤지 여성이 적합할 거다. 그리고 뭐 좀 낫잖아. 이준석 같은 놈 만세 부르는 거보다 여자고 낫잖아 이게. 매력도 있고. 이걸 우리가 좀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는 이준석에게 눈과 귀를 가린 2030 남자표를 이 소나무당은 가져오겠다. 자꾸 나는 저 조국신당하고 민주당하고 네 편에 표 싸고 있는데 웃기는 놈들이야. 그게 왜 조국표고 그게 왜 이재명 표야? 그 표는 윤석열하고 누가 제일 잘 싸우냐 그거 가지고 범민주 성향의 국민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제일 목표가 뭡니까? 윤석열 목 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윤석열 목을 딸 수 있냐? 그거 가지고 표를 쓰면 돼. 조국표가 어디 있고 이재명 표가 어디 있어. 근데 그에 더해서 소나무당은 플러스 알파로 조국당이나 이재명당이 절대로 공략 못하는 2030 남성표를 우리가 공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윤석열 한동훈에 딱 돌아버린 이 올드보수 한 수백만의 올드보수 이 표도 우리는 공략이 가능해. 그 올드보수의 탑 리더들이 저하고 최대집인데 우린 전향을 안 했어요. 우리는 민주당 성향으로 전향한 적이 없어. 우리는 보수로서 윤석열을 때려 죽이기 위해서 소영길 대표와 연합군을 형성한 거지 우리가 사상을 전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표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2030표는 권윤 작가가 가져올 수 있다. 한 이제 펜코에서 그런 걱정하던데 야 5번까지 되겠냐? 저는 1년 안에 윤석열 때려 죽이고 그만둔다 그랬잖아요. 제 생각하면 6개월은 될 것 같아요. 6개월. 제가 변희재 펀드의 시간도 6개월 잡았는데 손혜원 의원도 1년 좀 넘어서 그만둘 겁니다.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은 목포 시의원이 되는 게 이 공약이기 때문에 목포 자치단체를 들어 뽑아버리겠다 해서 저하고 손혜원이 빠지거든요. 1년 안에. 그러니까 설사 정철승 4번까지밖에 안 된다거나 손혜원까지밖에 안 되더라도 2번, 3번이 빠질 거기 때문에
권 작가가 1년 전으로는 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소나무당을 찍으면 돼요. 자, 어제 제가 이 광주시당 행사에 가지 않고 남아있다가, 이걸 하고 있더라고. 이 당원들이. 소형기를 도와주세요. 소형기를 살려주세요. 소형기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소형길만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호남의 큰 정치, 큰 대권 주자가 왜 살려달라고 구걸을 하냐. 그것도 이재명한테 이게 빡 도는 거 제가 아는데, 이게 먹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안 하지만 이 지지층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선거 캠페인으로. 물론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저는 야, 소형길은 우리가 큰 대권 주자니까 우리의 장점을 가자. 그걸 원칙으로 하되 이재명이 소형길을 죽이러 광주에 들어오는 거를 못 참겠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거운동은 좀 폭넓게 가야 되는데 광주시당에서 또 무슨 이재명 어쩌고저쩌고 했나 본데 그 광주시당 위원장 그 이재명 스파이 그 한 명이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정돈될 겁니다. 자, 저는 조인철 후보에게 제가 이게 진심을 담았었어요. 어제 송영길 대표 생일이었는데, 아니 조인철 대표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없을 때 봤을 거다. 소형길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아까 이분들이잖아. 이분들의 선거 캠페인이 효과를 본 거야. 조인철이 이게 야 이렇게 소형길 살려달라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났다. 내 표 다 가져가겠네. 이래가지고 이재명한테 하소연한 거죠. 나 좀 도와달라. 뭐 쉽게 얘기하면 소형길 죽여달라 이 얘기인데 민주당 중심으로 똘똘뭉쳐 자 이렇게 하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응? 아니 소형길을 살려달라가 민심인데 민주당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기자 그러면은 누구한테 이긴다는 얘기예요? 조인철 후보님? 소형길을 이기겠다는 얘기잖아. 소형길을 물리쳐서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고. 나는 그냥 조인철 후보가 내가 소형길보다 잘났다. 광주 시민들 내가 광주 발전시키고 국가 발전시키는데 소형길보다 내가 훨씬 잘났으니까 나를 찍어라. 이러면 얘기가 돼. 근데 소형길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민주당을 중심으로 꼭 써주세요. 나를 찍어주세요. 이건 뭡니까? 소형길은 민주당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는. 소형길은 민주당 아니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점은 소형길은 지금 소나무당이지만 뿌리가 민주당이고요. 소형길이 대권 간다 그러면요. 그 민주당 세력이 소형길과 결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민주당 경력으로 보면은 조인철하고 소형길이 게임이 됩니까? 그리고 소형길이 뭐 배신하고 나갔어요? 이재명이 배신하고 내쫓았지? 자, 그래서 지금 좀 더 선명한 민주당으로 바꿔야 한다. 조인철 이게 뭐예요? 지금 조국신당이 그 호남 들어가지고 날뛰니까 민주당 왜 이렇게 못 싸우지? 우리 조국신당 찍어볼까? 그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선명한 민주당을 얘기한다면은 저는 조인철 후보는 이번에는 쉬는 게 맞다. 소형길과 소나무당보다 더 선명하게 윤석열하고 잘 싸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싸우다 감옥 갔잖아. 나도 싸우다 감옥 갔다 나온 사람이고 지금도 보석이잖아. 이미 우린 보여줬잖아요.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누명 씌워서 감옥 보낸 그놈을 내가 살려두겠습니까? 조국은 감옥 안 갔잖아. 이재명 감옥 안 갔잖아. 달라 이거는 느낌이. 소나무당하고 소형길만큼 윤석열을 때려 죽일 수 있는 의지를 갖고 방법론과 무기를 갖고 있는 데가 어디 있냐고. 조인철 당신이 갖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갖고 있습니까? 없잖아 당신들 아무것도. 그러면 조인철 후보는 이번 판에서 빠지는 게 맞죠. 지금 본인이 얘기한 게 광주 시민들은 소형길을 살려달라 그러고 광주 시민들은 윤석열을 끝장내달라 그러는데 그 경쟁력에서 안 되잖아. 소형길한테 딴 걸 떠나서. 그럼 소형길하고 어떻게 싸울 겁니까? 어떻게 이게 선거는 전쟁인데 소형길에게 표 주지 말고 저에게 표를 주세요를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겁니까? 투쟁력 안 돼. 경력 게임도 안 되지. 소형길은 인천시장이고 이 친구는 광주 부시장 출신인데 딱 하나 소형길보다 능가하는 거는 재산이에요. 재산. 인천시장이 재산 5억밖에 안 되는데 광주 부시장 따위가
부시장 할 때 연간 20억대 재산 늘려서 47억 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 이래서 지금 이 광주 서구갑에서요. 만약에 광주 시민들이 조인철 찍잖아요. 전 국민의 조롱거리 됩니다. 전 국민의. 청렴한 큰 인물 소형기를 놔두고 이건 안 되잖아. 어떻게 광주 부시장의 연간 재산이 20억을 늘립니까? 이게 합법적이라 해도. 그러니까 본인이 1대1로 안 되니까 이재명 데려오고 민주당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은 싸움이 거칠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조인철 당신은 1대1로 붙어라. 왜 이재명 끌어들이고 민주당 끌어들이냐. 그럼 1대1로 붙으면 안 되잖아요. 1대1로 붙으면은.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는 소영길 대표를 지지하고 송 대표 보고 1년 안에 끌어내라고 요구하세요. 송 대표한테. 내가 그만둘 테니까 광주 시민들의 원하는 대로 1년 안에 끌어내라. 당신이. 못 끌어낸다? 송 대표는 사퇴한다 그래. 그러면 1년 안에 끌어낼 수 있어요. 송 대표 1년에 못 끌어내면 사퇴한다 그래요. 충분히 끌어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구도로 볼 때 조인철 후보는 사퇴가 맞다. 사퇴가 맞아. 그리고 윤석열 끌어내려면 소영기 대표는 대권 출마할 거 아닙니까? 그럼 광주 비잖아, 서구갑에. 그러면 소영기를 도와준 그 사람이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그 부분에서. 뭐 거래 같은 건 하지 않겠지만. 조인철 후보는 하루빨리 사퇴를 해주는 게 광주 민심에 순응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조인철이 소영기를 물리치겠다면은 왜 소영기를 물리치겠다는 건지 한번 이유를 좀 얘기해 보세요. 왜 소영기를 이기고 자기가 당선돼야 되는지. 이 주옥순 대표가 자유통일당 하나인가 후보로 추미애. 지금 전광훈 당이요. 지금 석동현이 영입됐지.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 전광훈 당 지금. 근데 주옥순 대표는 원래 정강훈 당의 원래 비례였었는데 지난번에는 0%대 얻어가지고 못 얻었고 이번에 정광훈 당은 지금 뭐 5%를 넘었고 지금 10% 이상을 자신하고 있는데 아니 주옥순 대표 비례대표 나가지 왜 이럴 때는 안 나가? 그러니까 전광훈보다 손혜원이 훨씬 그릇이 크다는 게 전광훈은 황보승이라는 배지를 단 거 말고는 보수의 가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황보승이를 데려와서 배지로 순번을 앞에 먹고 돈 좀 3, 4억 챙기고 1번 주는 이게 전광훈의 수준이고 손혜원 의원은 그딴 짓 하려면은 벤처 접어라. 번호가 60번이면 뭐하냐. 60번이면 우리 소나무당 자신 있으면 가는 거지. 순번 앞당기려고 배지를 데려와서 걔한테 1번 주고 2번 주고 그런 짓거리 하려면 접어라. 그래서 우리는 딱 접어버렸거든요. 이게 전광훈과 손혜원의 그릇 차이야. 그리고 석동현은 2번 줬잖아요. 지금 석동현 2번 줬나 본데. 아니, 나는 정광훈 목사 그 당신 밑에서 정말 얼마나 이 처절하게 일하는 사람들 많어. 그런 사람들이 1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1, 2번. 왜 석동현이 2번하고 황보승이 1번 합니까? 그래가지고 10% 넘겠어? 다만 신혜식 대표는 선거권이 없어가지고 이번 참여 못해요. 만약에 신혜식 대표 있었으면 신혜식 대표가 무조건 2번 하는 게 맞죠. 그 주옥순 대표를 왜 비례 안 주고 일로 뺐습니까? 근데 이왕 나간 거 이게 꼭 그럴 것 같아서 그런데 추미애만 냅다 까다가 저 국힘당 후보하고 손잡는다? 그렇게 할 바야 나가면 안 돼. 그렇게 할 바야. 그거 아무도 안 됩니다. 지금 전광훈과 신혜식의 목표는 한동훈이 끝장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이 끝장내야지. 진검승부해야지. 근데 가서 주옥순 씨가 계속 추미 욕하고 그냥 나중에 국힘당하고 단일화해버리고 스톱한다? 그런 짓을 하려면 나가면 안 돼요. 하여튼 저는 이 당에 제가 아는 사람도 많고 이왕 한동훈과 싸운다 했으니까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이 정광훈의 이 그릇이 그게 좀 작아가지고 저러다가 또 이제 한동훈 밑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스러워요.